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게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민심 탐방을 이어갑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출국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직 쌍방울 회장도 함께 붙잡혔는데 이들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국내 송환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세계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에서 1.7%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인천 일대에서 이른바 건축왕에게 갭투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무려 2,700여 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왕 일당은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해 말로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뒤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 서민들을 2번 올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폭동으로 지금까지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거됐습니다. 배후로 지목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미국은 신병을 인도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여전히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게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12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충실히 소명했다면서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모두 160억여 원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후원금이 대가성이었는지, 이 대표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질문에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구체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성남시 민원 문건과 성남FC 후원을 요구받았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면 답변서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처럼 현실화된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에 1월 임시국회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본회의 소집 여부부터 지난해 일몰 법안 논의까지 현안이 쌓여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 경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회기를 바로 시작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으로 국회를 뒤흔들며 정부를 공격하고 거대의석이라는 무기로 자신에 대한 수사 방어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지 결정할 김진표 의장은 여전히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은 오는 12일 동남아 순방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 논의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연장 근로제의 입법을 위해서 협력해 줄 것을. 자기네들이 통과시킬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국회도 안 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 뒤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넘어온다면 방탄국회 논란이 격화하며 정국은 더욱 급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태국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언제 국내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힌 건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현지 경찰 주재관이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경찰 이민국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5월 출국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지난해 초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모 현 회장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붙잡힌 건 공교롭게도 자신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입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쌍방울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전 출국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외에도 배임, 횡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향후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비슷한 전례를 보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 전 회장처럼 검찰 수사 직후 해외 도피한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초 태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 아직도 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기 송환, 난항 전망에도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가시화한 만큼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세계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각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가 안보 위협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나토 본부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나토와 EU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가 최대 위협에 직면했다며 협력 관계를 격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take the partnership between NATO and the European Union to the next level.
이날 공동선언문은 나토와 EU가 약 20여 년 전 본격적으로 협력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직전인 2018년 공동선언문 기준으로는 5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역대 세 차례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Russia's war against Ukraine has had two unintended consequences. It has strengthened both our organizations, the EU and NATO, and it has brought us closer together. 공동선언문은 중국의 증대하는 독단성과 정책들은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을 포함해 나토 회원국은 총 30개국입니다. EU 27개국 가운데 나토 회원인 나라는 21개국이고 나머지 6개국 가운데 스웨덴과 핀란드는 현재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두 나라가 나토에 합류하면 EU 전체 인구 96%의 방위를 나토가 담당하게 돼 서방 대 비서방의 진영 구도는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의 관광이나 사업, 방문 등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이 중국 측에 대한 그런 입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거죠.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또 입국 전 코로나 검사와 입국 뒤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항공편 추가와 증편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앞서 한중 외교부 장관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조치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측은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제한을 푼 지 이틀 만에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를 제한하면서 한중 간의 관광이나 교류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 UAE와 스위스를 6박 8일 동안 방문합니다.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함께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빈 방문국은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방문하는데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은 지난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바라카 원전 방문 등 경제에너지 관련 일정을 소화합니다. 올해 첫 순방국이자 중동 지역 첫 방문지로 UAE를 선택한 것은 우리 외교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국내 주요 그룹부터 중소 중견 기업까지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양해각서 체결과 원전 방산 등 다방면 협력 강화, 세계 금융시장 큰손인 UAE 국부펀드와의 협력 투자 논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스위스로 무대를 옮겨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스위스 다보스에서 삼성전자, SK 등 국내 6대 그룹 총수와 IBM, 퀄컴 등 주요 글로벌 기업 CEO와 함께 간담회를 엽니다.
오찬을 함께하며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 방안,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9일에는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한국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참석해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질서 구현에 대한 특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 취리 현지 동포 간담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한국의 밤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초점은 경제 외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혔듯 경제에 중심을 둔 정상 외교로 수출을 통해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김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3월까지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개헌을 포함한 개헌과 선거제 등을 논의할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실과 출산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촉 석 달도 안 돼 결국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이별의 순간까지 엇박자를 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 자리.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으로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장을 받은 나경원 부위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상임위원님이 있어요. 사퇴 압박 속에 나경원 부위원장은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본인 거취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용산에선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계속 전담할 거라면 그런 건 왜 묻나? 정부 고위직을 2개나 하면서 비서와 차량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직자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두문불출 언론의 취재 요청을 피하던 나 부위원장은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1시간가량 단둘이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만남 직후 나 부위원장은 언론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헝가리식 대출 탕감책을 언급한 지 닷새, 대통령실에 반박이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고 발표하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고위직을 맡은 나 부위원장은 위촉 석 달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거나 당분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바로잡은 거라고 정치적 해석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지만 당과 엇박자를 내던 이른바 이준석 시즌2가 재현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인천 일대에서 수천 채 주택을 지어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무려 2,700여 가구의 전세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전세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축왕 일당이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해 말로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피해 서민들을 2번 울리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수천 채의 주택을 짓고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인천에서 소문난 개발업자로 종합건설 회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입주 건물에는 여러 달째 관리비가 미납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회사 직원들이 한순간에 야반도주하듯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실제 소유주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가 남 씨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런데 건축왕은 사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갑자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약속합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자신이 외부에서 활동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먹혔는지 지난달 말 건축왕을 포함한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건축왕은 이미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왕이 인천 일대에서 수천 채의 주택을 지으면서 받은 금융권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투자했다는 인천의 또 다른 오피스텔과 강원도의 한 개발 사업장도 이미 사업권이 금융기관 등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은 2,7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이미 600여 가구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2,200여 가구도 순차적으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건축왕 일당의 자산이 파악되고 압류하는 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 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수천 명 피해자들의 피해금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전세 사기를 벌여온 빌라왕들의 배후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컨설팅 업체 실소유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무실 불은 꺼져 있고 폐업 두 글자가 붙은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따로 있고 실소유주는 30대 신모 씨입니다. 경찰은 수도권에서 빌라 600여 채를 보유하다 지난달 구속된 김모 씨의 배우를 추적하다 신 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0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재작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신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배후에서 활동하며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빌라왕으로 불린 두 사람은 신 씨가 고용한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신 씨는 빌라왕 여러 명을 거느리고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 대해선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다른 지역 빌라왕들의 배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88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3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범죄를 예방하고 동일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한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름 넘게 이어지는 수색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고 이기영의 거짓말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지난달 27일부터 시신 수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동대와 드론 등을 동원하고 수색 범위도 한강 하구까지 넓혔지만 보름이 넘도록 허탕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즈음 내린 폭우로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놓고 이기영이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살인범죄에서 시신은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사망 시각과 살해 방법 등을 추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가 숨진 게 맞는지 타살된 건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살인 혐의 입증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바다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탓에 끝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장소 곳곳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온 데다 여기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며 살인의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 결국 얼마나 확실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혐의 입증의 관건입니다. 혈흔과 그 가족들과의 그 DNA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보강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물증은 혈흔 정도. 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당분간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 여자친구 살해에 대해선 시신 없는 살인으로 기소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이 연속 보도했던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움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재판부도 태움 악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태움을 당한 끝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작년 11월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 간호사 A씨. A씨를 죽음으로 내몬 배경에는 선배 간호사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태움, 의료계의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A씨 남자친구는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B 간호사가 사람들 앞에서 A씨를 공개적으로 혼내며 망신을 주고 볼펜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퇴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다 앞에 보고 있는 데서 한 번은 볼펜을 던지면서 본인이 얼굴에 맞았다고. 실제로 경찰이 병원의 석 달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간호사는 결국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태움과 같은 악패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이나 폭행 초범이 보통 벌금형에 그치던 것과 달리 이번 실형 선고 자체는 이례적입니다.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보통은 이제 벌금이나 이 정도 나오고 말거든요. 문제가 좀 재판부도 심각하다고 본 것 같긴 하네요. 판결 이후 A씨 유족 측은 YTN에 실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면서 죄를 지으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연일 겨울보다는 초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다소 차갑더라도 낮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도 그리고 예년보다 5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더 크게 오를 텐데요.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는 서쪽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출근길에는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1도, 대구 영하 1.2도, 광주는 영상 0.3도로 어제 아침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집니다. 온화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서울 낮 기온 13도, 제주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1월 중순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이후 다음 주는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동해안 지역의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어제 오전 10시 50분쯤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광고비 160억여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2시간에 가까운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만큼 자신을 재판에 넘길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조사하는 우리 검찰 측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양모현 회장이 어제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수사받던 중 지난해 5월 31일 해외로 도주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반쯤 태국 바툼 타니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 이민국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지난해 초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모현 회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향후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문자와 유선 두 가지 방법으로 대통령실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저녁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사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아직 기후대사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직을 내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며 설 전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 끝에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 당권 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당대회 전체 판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 주자들은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자진 사퇴로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을 맡으면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일단 걸림돌 하나는 사라진 셈입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계를 고려해 당장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진 않다며 고민을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온 만큼 대통령실과 맞부딪히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할 거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나 전 의원이 링 위에 오르면 판세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들도 나 전 의원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른바 친윤 후보 표 분산으로 인한 유불리에 따른 미묘한 온도 차이도 읽힙니다. 김기현의 라이벌은 김기현 본인이고요. 내가 어떻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잘 다가서고 그 민심을 얻어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또 다른 변수인 비윤계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를 찾아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공식 후보 등록 등 전당대회 세부 일정도 확정된 가운데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중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과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일본 외무성은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내리면서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응 조치는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게 돼버렸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첫 통화에서 쓴소리부터 오간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의원들의 타이완행을 두고 중국은 무단 방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도 양국 간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도 검색어 1순위였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더 복잡하게 꼬인 한중 관계, 국민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이틀째 한 자릿수에 머물며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숫자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PCR 검사 양성률은 5.5%. 지난 6일 23%까지 치솟았다가 크게 떨어지며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
입국 후 검사가 시작된 2일 이후 누적 양성률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해외 입국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의 비율도 80%에서 60%까지 낮아졌습니다. 고강도 선제 조치로 중국발 확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중국 내 변이는 대부분이 BA5고 질병청이 발견해서 인지하고 있는 변이, 그 어떤 변이도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국내 겨울철 유행세는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4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간 환자 발생 역시 2주 이상 감소하며 실내 마스크 조정 지표 4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위중증 환자 감소가 확인되면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는데 설 연휴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1, 2주일 더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마스크미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숫자는 신규 발생과 시차를 두고 추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지 않는 한 위중증 환자 숫자도 조만간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7일에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칼라 드리스데일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각 10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개최 일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말 처음으로 비상사태가 선언된 뒤 3년 가까이 유지됐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데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가 미국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점 등을 WHO가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한 데 이어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며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6월 내놨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3% 성장할 거란 예상을 1.7%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t's a sharp slowdown and it has to do with a host of factors. One is the interest rate increases. One is that investment just hasn't been keeping up, so there's not enough production to go around. 1.7%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과 코로나19로 경제가 봉쇄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 침체에 근접할 정도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9%포인트 대폭 낮추며 각각 0.5%와 제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중국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춰 잡긴 했지만 2.7%였던 지난해보다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Continuously earn that independence by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assigned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nd by providing transparenc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oversight by the public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년 안에 2차례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브라질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폭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2,000명 가까운 사람이 검거됐습니다. 배우로 지목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미국은 신병을 인도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터에 어지럽게 설치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텐트를 군인들이 오가며 철거합니다. 인근에서는 경찰들이 모여 상황을 살핍니다. 브라질 대통령궁과 대법원, 의회에 난입한 폭도 수백 명을 체포한 브라질 당국은 군사령부 밖에 텐트를 치고 머물던 이들까지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인원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룰라 대통령은 조직적인 공격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찾겠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서는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Os mandantes têm que ser punidos, os que estão dando dinheiro têm que ser punidos, porque o Brasil é muito maior do que aquilo que eles mostraram lá ontem. 자신을 이번 사건의 배우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며 오래된 자상과 관련된 합병증을 치료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유사하게 보는 미 의원들을 비롯해 비판 여론은 브라질 송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보우소나루가 대통령 지위와 함께 잃은 체류 비자를 에둘러 거론하며 추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If an individual has no basis on which to be in the United States, an individual is subject to removal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통화하며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0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쳤고 시청 앞 계단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고 날이 밝는 대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인천 서구 북인천 지하차도 근처에서 공항버스가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승용차 5대도 연쇄 추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쳤고 사고 여파로 2개 차로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60대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풀빌라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던 5살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담양군 용면 풀빌라의 객실 수영장에서 5살 A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군이 발견된 수영장은 수심 1m가량으로 A군은 사고 10여 분 전 튜브를 몸에 끼고 있었지만 발견 당시엔 튜브와 몸이 분리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두 아스널이 FA컵 32강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대결하게 됐습니다. 북런던 더비를 앞둔 아스널은 백업 선수들도 기용하며 옥스포드를 3골 차로 이겼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3부 리그팀 옥스포드를 맞이해 아스널은 백업 멤버를 대거 기용했지만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치며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로콩가를 빼고 자카를 투입하자마자 바로 골이 터집니다. 후반 18분 파비우 비에이라의 정교한 왼발 프리킥을 엘레니가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Whipped in by Vieira. It was a great delivery and Mohamed El-Neni was there. 후반 25분에는 비에이라의 절묘한 수루 패스를 받은 은케티아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은케티아는 6분 뒤 마르티넬리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를 넘기는 칩슛으로 한 골을 더 추가하며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아스널은 이로써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32강전에서 대결하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선두 아스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월요일 새벽
손흥민의 토트넘과 북런던 더비를 치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의 골문을 지킨 토트넘의 요리스가 대표팀에서 은퇴했습니다. 요리스는 지난 2008년 프랑스 대표팀에 데뷔한 뒤 A매치 145경기를 치르며 프랑스 역대 최다 A매치 출전 기록을 썼고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프랑스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골든글로브 수상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미국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5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비롯해 유명 영화제에 초청되며 호평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이번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빅뱅 지드래곤과 이명희 회장 외손녀의 열애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명백한 오보라며 단순 해프닝을 넘어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져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연은 여러 명과 함께 관람했고 팬으로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일 뿐이라며 무분별한 억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계절의 시계가 2달가량을 앞서가며 초봄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아침까지는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집니다. 서울 기온이 예년보다 무려 11도나 높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곳곳으로는 1월 중순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또한 출근길에는 먼지와 함께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1.1도, 광주는 영상 0.3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는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